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겠고요.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아시아의 불교를 이제 대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불교를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데요.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고니까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그냥 해탈을 목표로 하는 명상과 교리 연구를 통해서 불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대승불교라는 차원에서 이제 불교의 종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부처가 이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대승불교가 그러면 어떻게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는가를 살펴보면은 화북 지역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기원 전후에 전개가 되는데 이게 융성했던 시기가 바로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북조 시대에는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찰과 특히 거대한 불상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도 전래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이게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수용을 하는데요. 전진으로부터 고구려가, 동진으로부터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신라가, 특히 이 신라의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통해서 네,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원효 등을 활약으로 민중에게 확산되는데 이 원효는 이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만 열심히 외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네, 무슨 신앙이냐? 이걸 아미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 신앙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전파하면서 굉장히 대중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종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울러 일본에는 백제로부터 그래서 백제랑 신하니까요. 백제로부터 전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토착화 중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즉 국가 불교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황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왕이 곧 부처다. 군주가 곧 부처다라는 왕즉불 사상의 논리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 하면서 사회 안정을 하면서 이제 종교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왕실이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사찰과 불상을 건립하면서 왕이 곧 부처니까 그만큼 큰 부처들을 많이 세웠겠죠. 그게 바로 이 윈강과 룽먼 석굴사원인데 여기 중국의 모습 엄청 크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대장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려시대 8만 대장경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려 같은 경우에는 종교례를 주관하면서 국가 평안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러면서도 왕의 자문도 담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침 시에는 승병을 조직해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네, 승병이 굉장히 많이 활약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 사람 보이나요? 이 사람? 네. 이게 쌤이 일본에 갔다 와서 일본에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네, 도다이지 또는 한자로 얘기하면 동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본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불교 사찰 절인데요. 굉장히 큰 거를 보여주려고 쌤이 여기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쌤이 직접 갔다 왔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가운데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 큰 불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문을 보니까 살짝 확대해서 봐볼까요? 살짝 확대해서 보면 어이구 확대가 안 되네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손 하나가 2.56m예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1m가 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손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손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했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도 굉장히 거대한 네, 손 하나가 쌤보다 더 키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쌤이 여기 갔다 온 사진을 이렇게 인증샷 남겨드립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 전통 사상 그리고 유교 신앙과 결합을 하죠. 우리 지난 시간 율령 했을 때도 각 지역에 맞게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통 사상과 유교와 결합을 하는데 특히 유교는 이렇게 당나라 때 부모 은중경이라는 책을 편찬을 하면서 효를 강조하는 불교 안에서도 효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책의 일부니까 사진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나라인데요. 토착신학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뭐 산신각 또는 칠성각 같은 사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산악신앙이나 용신앙 등에 결합을 합니다. 고려에는 팔관회 같은 게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토와 결합을 해서 이거를 신불습합사상, 특히 부처나 보살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믿음에서 그냥 불교라는 종교가 우와 이렇게 크다 이게 아니라 여러 일본의 종교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구나 정도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선생님이 갔다 온 건데요. 여기 글자 보이세요? 여기 글자가 산신각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는 어디냐면요, 그 서산에 있는 개심사를 다녀왔습니다. 개심사를 다녀왔는데 여기에 산신각이 있길래 이게 아이고 산신각이 있길래 한번 같이 보고 쌤이 인증샷을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산신각이 있고 여기가 굉장히 벚꽃이 이쁜 곳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가서 벚꽃 정말 예쁘거든요. 한번 내년 봄에 한번 갔다 와 보기를 네, 기원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불교 문화도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형미로서의 불교 예술이 등장하는데 다양한 불상 형식, 석불, 돌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또는 철로 만든 것들 여러 가지 불상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종이나 탑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탑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만든 전탑이 유행합니다. 전탑이 굉장히 네, 벽돌로 만든 거 그리고 한반도에는 그냥 돌로 만든 석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이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목탑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목탑이 굉장히 많고 이건 나무로 만들겠죠. 나무로 만든 네, 목탑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의 특징을 이렇게 탑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불교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목판 인쇄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요. 그로 인한 대장경을 많이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 가장 최고로 오래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네, 그 목판 인쇄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세기 이후에는 이제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네, 대항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모습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적, 지적 교류인데요. 교류와 관련된 건데 특히 누가 승려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경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굉장히 여기저기 구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인으로서의 이제 승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이제 교재에는 법편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법편은 그냥 참고로 해두시고요. 현장이 등장을 합니다. 현장. 여러분들 서유기에 있는 삼장법사 아시죠? 삼장법사의 롤모델이 되었던 게 바로 이 현장인데요. 7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당나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서역을 갔다 오면서 네, 책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당 서역기. 서역을 갔다 온 걸 기록해 놓은 책을 만들고요.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탑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대안탑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업적을 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초가 왕후 천축국전을 저수를 해서 이제 인도에 갔다 온 건데요. 이 해초는 8세기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후 천축국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제인으로서는 혜자, 감진, 의상 또는 앤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일본에 전파한 사람, 일본에 전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따지면 고구려니까 7세기가 되겠고요. 감진은 8세기인데요. 이게 이제 감진의 모습인데 일본을 8번에 거쳐서 굉장히 자주 가다 보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많아요. 앤닌을 감진을 검색을 하면 그렇게도 일본의 계율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상 뭐 아까 얘기했던 원효랑 같이 네 당나라에 갔죠. 근데 원효는 돌아왔고 의상은 갔다 왔고 그래서 의상은 당나라 유학하고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개창을 합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앤니는 9세기인데요. 앤니는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실 게 앤니는 일본 당나라 가는데 그때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해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의 신라 사람이었던 장보고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네 여러분들 그 책에 여러분 나와 있는 거 청해진이라는 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장보고가 굉장히 교류를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지적 교류인데요. 지적 교류는 불경이라는 거죠. 불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한자를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가 연계가 되더라, 의사소통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와 가나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한자가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불교였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무슨 불교다? 그렇죠. 대승 불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가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러면서 왕권이 강해지는 그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남북조 시대에 거대한 불상으로서 이제 권위를 과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네 거대한 불상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쌤이 갔다 온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특징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불교가 어떻게 토착화되었는가를 보면은 이제 유교와의 결합, 그 다음에 전통 사상과의 결합. 그래서 산신각, 칠성각 얘기했었죠. 그리고 일본은 신토와의 결합에서 결합의 그 플러스가 되었다는 거죠. 유교와 결합, 전통 사상과의 결합, 신토와의 결합. 그리고 불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불상,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인쇄물, 물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그렇죠. 현장과 해초, 그리고 혜자, 그리고 감진, 그 다음에 앤닌, 뭐 의상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교류했는가. 현장은 서역에, 그 다음에 혜자와 감진은 일본에, 그리고 앤닌은 당. 요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시대별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성리학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